비트코인은 한 번 더 이렇게 또 급등해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파까지는 한 번쯤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따라가는 게 사실 이제까지는 레이어 2의 그 수익률이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가격만 보고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한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좀 어깨 정도 났구나. 그러면 성정일 대표님의 이번 대세 상승장 탈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박 작가님 채널을 꾸준히 구독을 하면서 시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일단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감사합니다. 시그널을 주실 테니까 네. 지금은 뭐 과열조짐으로 간다. 참고로 네, 제가 뭐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박 작가님 채널 애청자입니다. 네, 오늘도 대박입니다. 챙겨봤고 네,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고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황을 계속 체크하는 게 일단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큰 시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법은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티커에다가 BTC.D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도미넌스를 체크해서 오늘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한 4% 안팎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빠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이렇게 또 급등해 줄 것 같아요. 저는 한 60% 안팎까지는 한 번쯤 오를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찐 알트장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찐 알트장이 시작된 거는 뭘로 보면 되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방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훨씬 많이 올라서 그런 도미넌스가 빠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찐 불장이죠.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막 설레이는데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너무 되게 짧아요. 근데 그 기간이 뭐 짧게는 한 3개월, 길게 해도 뭐 한 6개월 될까요? 6개월이 안 되고 보통 진짜 크게 팡 치는 거는 정말 한두 달 만에 팍 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끝까지 먹을 생각은 좀 버리고 원금 회수는 좀 빨리빨리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몰라도 특히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뭐 모든 알트들 다 포함해서 원금 회수는 한 100% 이상 오르면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 회수를 일단 하면은 그 쾌적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원금 회수한 걸로 다른 알트 사시면 안 돼요. 또 타게 되거든요. 코인에서 돈 번 사람은 또 코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물리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다음 장을 준비하는 시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크립토 윈터를 준비하는 진짜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겨울에 굶주려도 종자까지 다 먹진 않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런 종잣돈입니다. 절대 그것까지 재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뭐 내가 한 달에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매달 저축하는 사업가인데 그럼 상관없죠. 시드가 계속 생기는데. 그렇죠.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는 예외다. 그럼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은 뭐 극소수일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가 너무 소중하니까 시드를 좀 확보를 미리 해두고 맞습니다. 마지막 최종의 모습은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알트코인은 올라가는. 지금은 아마 추세가 다 비슷하다는 걸 이제는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따라 오르고 비트코인 빠지면 알트코인 따라 빠지고 이게 정상인데 막바지에 가면은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마지막 피날레에 장식하거든요. 이게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비트 투자 안 하길 잘했다라가 아니라 빨리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현금화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 정도 되면은 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 꼭대기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노리면 결국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거고. 어깨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많이 먹은 거니까 빨리 좀 털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스터디 준비하면서 그 이제 장표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격 정점 찍고 내려오고 나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는데 그쵸. 생각보다 그 텀이 네. 그렇게 또 길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짧아요. 네, 네. 그 틈에서는 이제는 탈출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기준을 갖다가 또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하락장이다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꼭 그렇게 퍼센트를 놓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분할로 어차피 들어오고 분할로 나갈 거니까 맞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물량을 갖다 매도한다라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제가 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 또 있거든요. 네. 박 작가님은 그냥 뭐 이렇게 DCA 무지성으로 하는 거를 많이 추천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다 약간 보완을 하는데 저도 DCA로 무지성으로 사거든요. 네. 저는 DCA로 무지성으로 사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삽니다. 저는 주로 한 100분할 정도 해요. 100분할. 100일 동안 이렇게 네. 매일매일 사고 매일매일, 하거든요. 네. 제가 하기 힘드니까 와이프 시키고 와이프는 차트 안 보고 그냥 사거든요. 아, 근데 그래야지 DCA가 돼요. 그쵸. 사실은. 네. 네, 저는 자꾸 보면은, 아, 지금 비싼데? 지금 너무 싼데? 막, 그쵸. 자꾸 생각하니까, 아, 오늘 한번 참을까? 자꾸 이게 되니까, 예, 기계적으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와이프, 그냥, 와이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다, 와이프가 다 해줘서 너무 고맙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으로 빠지는 날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러면, 그때는 좀 한 열흘치, 20일치 한 번에 담거든요. 네, 이게 제 분할 매수 방법이고요. 분할 매도 전략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100분할을 목표로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개 있다. 그럼 0.01개씩 매일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알트가 오른다. 그거 너무 위험 지표잖아요. 네. 그러면 얼만큼이 남았던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특히나 매도는 좀 알트는. 과감하게. 네. 알트는. 네. 오, 좋은 전략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말씀 주신 그 전략이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라는 이 전략들은 그냥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게 그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지표들을 추가로 활용하면은 이 시드 물량들을 갖다 약간 조율하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순차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런 시그널에서 한 번에 그냥 과감하게 나간다. 이것도 되게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또 그 시점이 되면은 네. 지난 불장 때도 뭐 시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거품이다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그때 되면 그래도 좀 나오는데 네. 많이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잔치를 끝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외면하고 더 갈 거야라고 해서 오히려 그때 레버리지를 더 쓰거나 빚을 져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그때 신규 진입하는 분들. 그게 가장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 모르니까 네. 이 시장을 모르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아는 분들은 다 탈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거 보고 늦음하게 알아가지고 네. 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상투를 잡는 네. 그런 거죠. 그게 2017년 12월에 제일 많이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뭐 말쯤에도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갔고 항상 그럴 때 제일 신규 진입자가 많잖아요. 네. 아마 우리나라 코인러들이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 네. 근데 17년이나 21년. 2021년 말에 정말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를 안 다니니까 네. 분위기를 갖다 이제 좀 덜 못 느껴봤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 물어보면은 회사에서 식사하면서 진짜 코인 얘기밖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꼭대기가 맞구나. 인간 지표는 정말 정확하다. 네. 그걸 다시 한번 느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는 가격 전망이 좀 궁금해서 네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만 한번 네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세 가지 자산이 올해 말이랑 내년까지 해서 대략 정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느 네네.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지난 크립토 윈터 때 바닥이 한 15,000불 정도 선이었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 한 10배 정도 일단 그 정도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15만 불 정도? 15만 불.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김프가 좀 끼거나 하면은 제 생각에 한 2억 2천에서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일단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기가 갑자기 불어닥칠 때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확 불거든요. 네. 그 확 불면은 그게 뭐 3억까지 갈 수도 있고 뭐 3억 뭐 5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한 2억 2, 3천 정도 되면 일단 좀 탈출을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억 선에서는 탈출을 좀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가격만 보고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그건 뭐 시기나 박 작가님 좋아하시는 MVRV 뭐 지스코어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긴 해야 되지만 가격이 한 2억을 일단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좀 어깨 정도 났구나.
그걸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어깨까지가 2억인데 머리 꼭대기는 4억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얼마인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밴드 범위를 대략 한 2억에서 3억 사이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정점 기준으로 계속해서 격차가 4년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말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의 한 10분의 1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1%, 12% 막 이랬었는데 지난 21년 때는 0.088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11%였다가 8%였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한 7% 선까지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한 2억 정도 간다 하면은 뭐 한 1,500만 원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더리움이 한 500만 원 초반대니까 네. 한 520만 원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래도 거의 한 20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년 동안 200% 수익이면 미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친 수익률이죠. 네. 그냥 그 정도 선을 생각하고 혹시나 비트코인이 3억이 되고 최대 뭐 이더리움이 한 9% 선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럼 뭐 한 2천만 원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보면 한 2,500인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1,500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정점 가격 근처일 거라고 네, 저는 보고 투자하고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난 정점이 한 250불 정도 됐거든요. 네, 거기 가격에 사실 2배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한 2배 선까지 솔라나가 그래도 좀 각광받고 있으니까 500불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1000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0불이 되면은 거의 이더가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대로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커뮤니티라던가 안정성이라던가 뭐 믿음, 신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서 1000불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500불에서 한 700불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2억대 정도가 정점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엔. 2억. 이더리움은 한 1,500만 원에서 뭐 많이 가면 한 2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네, 요 선이 되지 않을까. 이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안 됐다고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네. 근데 이런 거 예측을 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없이 투자하는 게 사실 더 웃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예측도 안 하고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린 계속 정답에 가깝게 가려고 찾아가는 과정이지 네.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네. 투자라는 게. 우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 시세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기관들도 그래서 목표 가격 같은 걸 두는 그럼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낮아졌냐 뭐 높아졌냐에 따라서 막 시세가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대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가이던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계획을 정해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네. 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망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전망들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그래도 뭔가 현실감 있는 그런 네.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가격 상승률에서는 그래도 이더리움이 더 우월할 거다라고 네, 보고 그쵸. 계신 거죠. 네. 네, 그런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더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가게 될 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게 될 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알트코인들이 좀 목록들이 나올 많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뭐 한두 개 정도씩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따라가는 게 사실 이제까지는 레이어 2의 스택스였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저는 스택스 딱 한 개 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수익률이 200%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스택스는 최근에 해킹 이슈가 있어가지고 스택스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덕분에 수혜 받을 거를 코인을 찾아보면은 사실 그냥 저는 모든 알트라고 생각이 들긴 모든 하는데 알트, 네. 그냥 딱 하나만 찍어봐라. 추종을 뭐 제일 잘하는 거. 그럼 저는 오히려 주식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오히려 저는 진실한 의미의 2배 추종 상품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56,000불까지 빠졌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비트코인을 더 사진 않았고 법인 자금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거든요. 네. 그 수익률이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수익률이 2배예요. 네. 비트코인이 100% 오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0%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는데 수익률이 더 좋은 거 뭐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2배의 선물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막 1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들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러니까 불장까지만 가져갈 건데 비트코인을 오버퍼폼 하는 거를 좀 알려달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은 것 같고, 근데 좋은 가격일 때 사는 게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합니다. 너무 올라있을 때 사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이 오르면 또 따라갈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레이어 2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수혜받을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맞거든요. 네. 그리고 레이어 2가 다들 박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눈물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더리움은 좀 ETF 이슈 덕분에 많이 올랐는데도 레이어 2는 진짜 지금도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락업 해제 물량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 투자해라 라고 말하기는 저도 너무 부담이 돼요. 저도 투자를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관련성 있는 거를 하나만 그래도 알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 유니스왑 정도? 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을 정말 정직하게 잘 따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코딱지만큼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긴 해요. 네. 반대로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더리움 투자하는데 좀 아쉬우신 분은 유니스왑 해도 되긴 하는데 강추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확실히 성과가 좋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유니스왑이 조금 낮긴 한데 조금 아쉽다. 추천할 정도는 아니다. 아쉽다. 그냥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제 생각에 나은 것 같아요. 솔라나 계열은 사실 솔라나 얘기하면 다들 이제 봉크 막 이런 것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에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아쉬운 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레이어 1 코인은 좀 엄청난 D앱들, 그러니까 뎁들이 나와야 그게 좀 큰 성과를 이루고 하는 건데, 네. 이더리움에 유니스왑이 있다면 솔라나에는 레이디움이 있거든요. 네. RAY 코인인데 레이디움이라고 치면 나와요. 네. 그 코인이 그래도 좀 같이 많이 따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스왑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주피터라는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AI가 묻어있는 RNDR도 솔라나하고 좀 방향을 좀 같이 하는 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 3개 코인 정도 솔라나랑 묶어서, 카테고리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